조합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안함 폭침 9주년이 되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11시입니다. 북한이 잠수정을 몰래 침투시켜서 천안함을 폭침해서 46명의 병사들이 현장에서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작업에 나섰던 시신 수습에 나섰던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습니다. 작업 중에 47명이죠.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가 2달 동안 샅샅이 현장을 뒤져가지고 폭침 의뢰를 발견을 했는데, 발견을 하니까 거기에 1번이라고 한글로 써져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폭침 증거를 찾았습니다. 또 당시 이명박 정부는 답답할 정도로 신중을 기해서 국제조사단까지 꾸려가지고 국제적인 객관적인 검증까지 받았습니다. 물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언론이 이들의 주장을 선전하고 정치인들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바람에 한때 국민들 중에서 어른입니다. 30%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 30%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런 바보 같은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제 문화일보 제목이 오늘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이 역사 파괴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9년 전 북천안함 폭침 부인했던 인사들 문정부서 줄줄이 중용이 되었다. 미 한반도 평화안보 포럼에 참석해서 정부의 북한 소행 발표 불신을 주장했던 김연철 현재 통일부 장관 후보, 정현백 문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건 KBS 이사장, 이승환 남북교류지원협회장, 천안함 폭침을 부정해야 훈장 찬 것처럼 중용된다는 그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런 취지의 기사. 그런데 만약 유럽 문명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다든지 6.25 때 김일성이가 남침했다는 것을 부정한다든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사실을 부정한다든지 김일성이를 무슨 독립운동가로 취급한다든지 공산주의자에게 훈장을 준다든지 이런 국가 파괴, 역사 파괴의 짓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형사처벌 받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지금 장관이 되려고 하는 이런 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천안함 폭침 부정하는 자는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물론 법을 만들어야 되죠.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취임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국방부 장관 정경두 씨는 어떻게 될지 물러나야죠. 정경두 씨는 천안함 등을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럼 마치 상방과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어놓아서 아마 2주 안에 국회에서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리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리드라는 영화가 한 10년쯤 됐습니다.
이 노출이 심해가지고 19세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 학살에 관련되었던 글을 읽지 못하는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고 그 여자와 연애를 하는 학생의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에도 서독에서는 유대인 학살 관련 실무 책임자입니다. 지시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실무 책임자들을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게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13개 나라들, 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대인 학살 부정죄라는 것을 형법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말하면 천안함 폭침 부정죄입니다. 6.25 남침 부정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 규모를 축소해서 공개 발언하거나 집필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장 징역 5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한 징역 5년 삽니다. 5년. 근데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이 600만 명이 아니다. 60만 명이라고 주장해도 이거 감옥에 갑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게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는데 유엔 인권위원회 그리고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우리도 만든다면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죠. 북한 정권에 의한 전쟁 범죄와 학살 등 행위를 부정하는 자는 신령을 살리고 그 어떤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옛날에 한 20년쯤 됐군요. 일본에서 마르코 폴로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아우슈비츠는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아우슈비츠는 없다.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광고를 못 내게 하는 등 압박을 가해서 결국 그 마르코 폴로라는 잡지가 자진 폐간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한 도시 곳곳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아주 잘 지은 집입니다. 베를린에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만드느냐?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전 인류가 공동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리해야 앞으로 정치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유대인들이 똑같은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는다. 역사를 제대로 세워야 미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지 오웰이 말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현재의 권력자가 과거의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그 힘으로서 권력을 계속 유지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등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해가지고 생일 없는 나라, 사생아 같은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 기반을 더 확대해가지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개업투쟁론자들은 유일한 목적이 정권 쟁취고 한번 쟁취한 정권은 놓지 않는 겁니다.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정권을 잡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개업투쟁론자들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자들은 정권을 잡더라도 그것을 국민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일정 기한 운영하다가 선거에서 지면 넘겨준다. 평화적 정권 교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개업투쟁론자들의 사전에는 평화적 정권 교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역사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역사 조작. 오늘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 조작. 가장 큰 역사 조작은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이 대한민국 생일 70주년인데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올해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기린다고 하다가 슬그머니 포기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그냥 임시정부 100주년으로만 기린다고 함으로써 건국 70주년도, 건국 100주년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죠.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국가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국가는 국가라고 참칭하고 있는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냐?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통 국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앴느냐 하는 것은 이런 의문에 대답해야 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답을 했을지 모릅니다. 작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연설하면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2014년에 나온 이 교과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1.21 청와대 침투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삼척 울진 무장 간첩 사건,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꼭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 북한의 대남 도발을 제대로 가르친 교과서는 하나도 없고, 금성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건을 단 한 건도 가르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 한 건도. 천재교육원 연평도 도발만 쓰고 나머지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학생들은 과거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기억장치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관을 공유를 해야 되고, 그 역사관은 피아 식별 기능을 작동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민족을 향하여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를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게 애국심의 기본입니다. 애국심은 적개심에서 출발합니다. 그 적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고 공산주의입니다. 적이면서 악입니다. 적이면서 악입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부정하는 자들의 가치관은 공산주의는 악이 아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은 어떤 통일을 지향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적절히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지 북한 통일전선부장인지 모르겠다고.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는데,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개업투쟁론에 물들면은 진위, 피하, 선악 구분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립니다. 감사합니다.